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커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죠. 가장 유명한 커피인데 이 콩이 다른 콩이랑 다르게 약간 진녹색 나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만의 프로세싱 때문에 그런데요. 이 독특한 프로세싱 때문에 볶는 방법도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500g을 넣어서 투입을 했고요. 최대 화력을 줘가지고 이제 볶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녹색을 띠는 이유는 이 생두의 프로세싱은 웨털 프로세싱 때문에 그래요. 웨털, 그러니까 젖은 상태로 홀링했다. 그러니까 겉껍질을, 파치먼트를 뿌개서 생두 상태로 말렸기 때문에 웨털 프로세싱이라고 불리고요. 이 웨털 프로세싱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생두 상태로 말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향기들을 흡착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생두 상태에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생두 상태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기도 해요. 그 독특한 풍미 중 하나는 향신료 향이고요. 이 향신료 향 때문에 이 커피가 묵직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커피가 기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이 인도네시아 커피는 클린컵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점도가 좀 함량이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뒤에 뭐 BP, 더블 픽, TP, 트리플 픽 해가지고 3번씩 골라낸다, 2번씩 골라낸다, 이런 형식으로 이 이름 옆에 또 하나 붙는 경우가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G5,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되어 있는데, G1은 결점도가 제일 적은 커피를 말합니다. 거기에 트리플 픽이면은 결점도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결점도가 거의 없다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커피 중에서도 클린컵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의 대부분 인도네시아는 트리플 픽이 많이 유통이 돼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왜냐면 안 좋은 커피들은 이제 소비가 좀 덜 되는 편인 것 같고, 아니면 대형 공장이나 큰 업체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블렌딩용으로. 이렇게 싱글 오리진 커피로는 이제 트리플 픽으로 깨끗한 커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특징적인 맛은 다른 게 아니라 각 섬마다, 각 지역마다 맛이 달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화산 지형의 토양이고, 그 다음에 각 산마다 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마다 이 언덕을 건널 때마다 맛 차이가 달라요. 희한하게. 왜냐면은 이 커피의 맛과 향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 커피도 식물이잖아요. 이제 꽃을 피고 대화를 하고 수분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수분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생두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이제 볶았을 때 볶고 최종적으로 시음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 산마다 있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브라질은 넓은 평원에다 커피를 경작을 해요. 그래서 맛 진일성을 갖고 있는데, 이 뭐라 그럴까, 인도네시아는 산마다 있기 때문에 경작지가 굉장히 작아요. 집 앞에 뭐 마당에서 뭐 커피를 경작한다거나, 내가 가는 산에 있는 커피를 경작한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수집하는 콜렉터가 있고, 콜렉터가 잘 모아서 정제소에 가서 정통회사로 넘어가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건데, 이 콜렉터가 어떤 콩을 잘 수입하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맛의 균일성보다는, 알고 보면 인도네시아 갖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클린컵이 얼마나 좋으냐, 이 정도로 밝혀질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단위의 커피들을 수입하게 되면은 일정한 맛이 좀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 수확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3월에 수확했던 게 지금은 4월, 5월까지 늦어졌고, 지금 이제 6월, 7월까지 늦어지는 거니까 기후 온도 변화가 용신 커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몸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뭐 저는 인도네시아를 많이 가봤고 수입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만 아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농수산물을 맨날 맛보잖아요. 제가 1년에 수확되면 공지 올리는 거 아시죠? 올해도 이제 뉴크랍이 들어오는 시즌이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이제 커피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올리는 시점에서는 온두라스랑 멕시코 커피들이 이제 뉴크랍들이 이제 들어와가 직전에 샘플들을 이제 맛보고 그걸 결정하는 건데, 샘플을 만드는 커피가 따로 있고 본수확물이 따로 있고, 수입되기 전에 물량이 또 샘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2번 정도는 커핑을 해야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커피 수입이 쉽지만은 않다. 그 다음에 이걸 직업적으로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걸 꿈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해협한 형이 말하더라고요. 바다가 좋은 사람에게 너보고 어부가 되라고 하면은 싫어지는 것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커피만 먹으라 그러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이 샘플 하나에 한 컨테이너면 적어도 지금 환율로는 적어도 1억 5천, 2억 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스페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프리미엄 커피는.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예요. 그죠? 내가 먹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이 잘 볶아주는 거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취미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걸 직업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커피가 발견이 됐는데,
인도네시아 커피는 단향은 정말 좋아요. 그냥 항상 이제 근데 뽑고 나서 먹었을 좀 역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은 커피 하나인데, 역한 느낌이 들면 항상 물을 많이 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커피는 고용 함량이 높아요. 생두채로 말리다 보니까 고용 함량을 줄여서 말리는 게 아니라 생두의 여러 가지 고용 함량을 농축시킨 채로 햇볕에 말리다 보니까 고용 함량이 높고 거기에 다른 향까지 흡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 커피는 그만큼 바디감이 세고요. 바디감이 세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물을 많이 썼고도 커피의 질감이나 맛과 향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수율이 좋거나 효율이 좋은 거겠죠. 같은 돈으로 더 진한 커피를 먹으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커피는 항산화작용인 폴리페놀 성분이 좀 높아요. 폴리페놀 성분이 높은 커피 중 하나는 케냐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몸에 좋은 것도 이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어느 커피가 몸에 좋은지도 이야기 한번 드릴 텐데, 이제 몸에 좋은 게 있고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커피가 안 좋다는 사람들은 이제 커피의 특정 성분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거고, 커피가 좋다는 사람들도 특정 성분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 값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값에 맞게 로스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사이 값에 맞게 시음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우질 않아요. 왜 태우질 않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커피를 하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커피를 다 먹어보고 나는 이런 커피 해야겠다라고 딱 느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페셜티 커피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스페셜티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갖고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고집이 좀 세요.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공부를 깊이 하면 그런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편견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 당시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약간 거리를 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긴 한데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어. 지금은 이제 스페셜티라는 단어가 이제 곳곳에서 쓰이잖아요. 아시죠? 길 가다 채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커피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단어가 길 가다 채이진 않아요. 어찌됐든 고집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볶으면서 나중에 늙어서 부가가치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장인정신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꼰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비판하던 것들이 제가 그 길을 가려니까 저도 심각하게 내적 갈등을 좀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어찌됐든 1팝이 터질 때 사실 인도네시아 커피는 화력을 더 세게 줘도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1팝일 때 화력을 세게 주면 커피 속이 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속이 안 타더라고. 그냥 이론상 그래요. 그냥 커피가 있으면 화력을 주다가 세게 주면, 세게 주면 당연히 약한 부분부터 타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큰 기계라도 해보고 작은 기계로도 화력을 세게 준 적이 있는데 딱 먹었을 때 탄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거친 듯한 느낌은 나는데 그게 매력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혀에 감지가 돼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1팝과 2팝 사이를 줄이고 화력을 세게 주면은 좀 더 개성진 맛이 나고 좀 더 자극적인 맛이 나요. 우리가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김치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짜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저 책자가 하나 왔는데 김치 많이 먹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짜고 매콤하고 달아서 그런 거예요. 달진 않아도 어찌됐든 우리 몸에 김치가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제 적당량 먹으라고 써있어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다른 거 뭐 청량음료 뭐 이런 거는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당뇨병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 이해하는데, 김치가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1팝이 끝났고요. 1팝이 되게 짧게 간헐적으로 터졌어요. 1팝이 간헐적으로 터졌고 218도 정도에 배출할 예정인데, 이 커피는 약간 강배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까 초록초록했잖아요. 커피가 속이 잘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배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220까지 올려서 2팝이 터질랑 말랑하면 살짝 터지거든요. 221에 메술링 프로세싱은 다른 내추럴 프로세싱이랑 비슷하게 콩이 얼룩덜룩해요. 인도네시아 커피가 원래 이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두차로 채로 말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커피는 잘 볶아져가지고 많이 부풀었고요. 이거 부푸는 정도가 다른 생두보다 더 크게 부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커피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지겠구나, 블렌딩에 넣으면은 고소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이 커피의 매력에 발효되면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커피를 즐겨요. 중에 있는 커피를 많이 먹다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 이런 맛이 있어? 과일 맛이 있어? 이러면 이렇게 빠지다가 코스타리카나 중미 커피를 먹고 부드러우면서도 견과같고 초콜릿함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빠지는 커피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거칠지만 야생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커피 매니아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커피가 인도네시아 커피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씁쓸함이, 그 다음에 제가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뇌는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게 뭔가 성분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커피를 씁쓸하다고 해서 스페셜티는 좀 많이 외면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끔씩 즐기면서 나의 입맛의 0점을 조금씩 조절하고 취향도 바뀌거든요. 취향도 조금씩 바꾸면서 살면 굉장히 되게 씁쓸해요. 커피 같아요. 꽤 과일 같은 커피 먹다가 스커피 먹으니까 씁쓸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스커피를 감칠맛 있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만데리 커피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